첫 번째 문장, 구체적인 진술의 시그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봐라 라든지 한번 가정해보자 같은 것들. 구체적인 진술이란 건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지는 일반적인 진술이거든요. 즉 법칙이에요. 이 지문은 9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일반적인 진술을 한번 도출해 내볼게요.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들 찾아보면요. 냄새나는 세상, 그리고 공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분자들, 그리고 화학적인 시그널, 화합물들, 이산화탄소, 다른 화합물들, 그리고 화학적인 시그널,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중심 소재라고 했죠. 중심 소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중심 소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이 바로 요지라고 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학 신호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우선 여러분이 추려내야 돼요. 2번에서 화학신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선택지 화학물질이라고 했죠. 답은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화학신호가 세상에 가득하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윗글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1번에서 유기체라고 하면 생물체 얘기하는 거예요. 22번은 한번 구문 분석을 문법 분석까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 imagine은 무엇을 상상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접속사, 대절이 나온 형태고요. 이 대절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 혹은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타동사 뒤에 나온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알고 있죠?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하는 대절입니다. 그럼 이 대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이어지는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빠진 명사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대신 주어 없이 바로 동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안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안경이고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그 뒤에 the way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는 부사 구예요. the way는 명사인데 어떻게 부사로 쓰일 수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전명구가 부사로 쓰이죠. 그런데 전명구에서 이 전치사가 생략이 된 채로 부사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the way 앞에 in이 생략된 형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the way는 명사인데 명사 뒤에 또 대절이 나오면 명사를 설명하는 대시라고 했죠. 대세 정체를 한번 볼게요. 주어 perceive는 인식하다란 뜻의 삼형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삼형식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구나. 앞에 나온 명사랑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장 역시 명령문이에요. 동사가 두 개라서 등기 접속사인 and가 연결을 하고 있고요. put on 하면은 쓰다 라는 뜻이죠. 착용하다. 안경을 쓰고 한번 걸어봐라. 세 번째 문장은 as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으니까 부사절을 괄호해 줄게요.
태양빛이 우리의 눈을 칠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far부터 시작해서 expected까지는 앞에 나온 명사인 word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왓절을 보면요. 왓절은 항상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expect는 무엇을 예상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what절은 다시 한번 명사절이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The air, 공기는 molecules로 가득한데요. 어떤 molecules? 역시 분사구가 뒤에서 molecules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분사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할 때는 사이에 주격 관대랑 비동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molecules 뒤에 which나 that are 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문장 몇 형식 문장일까요? 화학적인 신호들은 동사, 얘는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랑 다르다? 목적어예요. 다시 꼭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랑 다르면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신호들이 우리 눈을 가득 채울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surely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SS가 붙어서 동격 구문을 이루고 있죠. 뒤에 것만큼 확실하게 칵테일 파티에서 소리가 우리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얘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도 물론 해석을 하면 좋겠으나 요지 찾기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우린 일단 중요한 건 비유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칵테일 파티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인 신호가 중요하다. 다음 문장.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and 주어 동사 나오면 이 and의 뜻은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예요. 지각동사 나왔고요. 이 화합물들이 방출되는 중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오면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냥 released 해도 상관없어요. 화합물들은 방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 being이 붙어서 방출되는 중인 것을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에서는 나무 위에 다람쥐가 방출한다. 여러분이 수능 공부할 때 꽤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온다 싶으면 밑에 한번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다른 컴파운드를 방출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구조가 나오고 있죠. 계속 명령문입니다. 이것에 갈색 몸을 봐라. 이것이 뭐죠? squirrel이죠. 여기서 there 하면 안 돼요. a squirrel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가 문법 문제로 만약 나오면 수일치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brown body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얘가 첫 번째 동사, 알아채라, 대절을 알아채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that은 타동사 뒤에 나온 접속사로 생각이 가능하고요. 특정한 지점들인데 즉 냄새샘이에요. 냄새샘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화학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appear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이형식 문장인데요. 이 투부정사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의 형태를 보니까 to, be, ing 이렇게 나오고 있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be, ing는 투부정사의 진행형이에요. 해석하면 천천히 방출하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 문장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if절의 동사가 과거죠. 가정법 과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 해석은 현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그널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열된 것들은 똑같은 것들로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language죠. 이러한 언어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잘 보세요. 지각동사 구문에서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다리는데 여기서도 wait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to, be, pp to 부정사의 수동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tercept 하면은 관여를 하다, 포착하다 라는 뜻이고요. interpret 하면은 해석하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포착이 되어서 해석이 되기를 기다리는 언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주제 찾기도 결국은 중심 생각 찾기죠. 중심 생각은 도입부를 잘 읽어줘야 됩니다. 영어로 쓰여진 글이 두 과일씩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질문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무려 4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여러분이 좀 중요한 부분을 추려내셔야 되겠죠. 지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답을 찾는데 직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but으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but B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B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B의 절을 보면 또 대절이 있어요. 대절이라는 것은 해석을 했을 때도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로 해석이 돼서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절이에요. 실제로 문장이 좀 길 때 대절이 나온다면 대절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이 대절에 해당하는 절이 글의 중심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스킬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즉,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thinking 스킬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고요. 이 thinking 스킬 가르치는 건 별로야 라고 하는 것이 중심 생각이에요.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한번 선택지를 볼게요. 일단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먼저 추려주라 라고 했죠.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1번과 2번이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고요. 그것은 limitation 하면 한계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답이 딱 보이면 좋은데 거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글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이 주제문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재진술, 즉 반복을 해서 말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인 스킬에 기반한 접근법, 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거하고
아이들 가르치기.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갈게요. 참고로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요. 첫 번째 문장 주어를 잘 봐라.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모두 재진수 관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may가 나오고 but이 나오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도 may 나오고 but. 네 번째 문장도 may 나오고 but. 구성이 같다라는 것은 내용도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may를 한번 보시면요.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죠. 불확실한 표현. may라든지 can이라든지 perhaps 아마도 이런 표현이 들어간 절은 주제의 가능성은 좀 낮겠어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써주는 것일까? 양보절입니다. 뭐뭐 할지도 몰라. 글쓴이가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기 전에 그 생각의 방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살짝 해준 다음에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학생들이 충분한 논문 비평 이런 거 쓰는 방법 배울지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but 뒤에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다. 그런 논문 비평들을 그러한 스킬을 다른데 적용하는 것은 또 실패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도 어떻게 연구 방법론을 평가하는지 일종의 thinking skill이죠. 이런 것들을 배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놓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연구 방법론에서 결점을 찾는 데서는요. 네 번째 문장에서도 학생들이 배울지도 몰라. 사고 편향을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울지도 몰라요. 굳이 해석을 하면은 사고 편향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전에서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표현들을 다 여러분이 다 해석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냥 위에 나온 개념에 대한 재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심각하게 결함이 많은 추론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모두 주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4번이나 알려줬어요. 그 뒤에 혹시라도 우리 좀 찝찝하잖아요. 반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자주 학생들은 뭐뭐하다. 학생들은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 방법을 배우는 친구들이에요. 일종의 비판 대상이겠죠. 띵그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 별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장도 바로 앞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에요. 왜 주어가 같잖아요. 학생들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장인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너무나도 자주 학생들은 주어, think, 생각한다.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나요? 얘가 아마 타동사일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절은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라 라고 했어요.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죠. 해석하면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라 라고 했고요. 여기 적용을 하면은 학생들은 생각해요. 우리의 수업이
이러한 것일 거라고. either이 나왔으면 짝인 or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전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암기하는 것. 결국 위에 나온 thinking skills 배우는 거랑 문맥상 동의어고요. 혹은 또 배우는데 뭘 배운다? 더 idiosyncratic 하면 밑에 나와 있어요. 특유한 학문적인 게임을 하는 그런 방법들. 다 해석하면 좋겠지만 결국 thinking skill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혹시 구문 분석이 안 될까 봐 알려드리면 여기서 for은 전치사고요. playing 할 때 이 play가 타동사예요. 타동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된 형태죠. 전치사와 타동사의 공통점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네요. 얘가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더 특유한 학문적인 게임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또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보통 실패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뭘 이해하는 것을 실패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즉 thinking skill이에요. 또 thinking skill을 transfer, 이동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응용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응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실패를 한다. 상황과 수업 전반에 있어서 해석해주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4번 첫 번째 부분에 as much as를 동격 구문처럼 해석을 해서 뭐뭐처럼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꼬여버립니다. 얘 지금 주어 동사가 이어져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접속사 as much as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although랑 같은 뜻이에요.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양보절인 거죠. 양보절이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같이 쓰인 주절이 중심 생각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we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우리, 즉 일반인입니다. 양보절은 비판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반인 주어는 비판 대상이에요. 주제라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른 글쓴이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인간은 무엇일 뿐이다? 지구의 생물권 안에서 부분일 뿐이다. 여기서 part의 문맥상 의미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다르거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식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나오고 문장 성분 다 나오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부사구, 그 중에서도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주절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게 되죠. 인간은 창조가 된 거지 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 쓴 것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오죠.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때 강조 구문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때 사이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때 사이에 나온 부분이 중심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해석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바로 뭐뭐이다. 살아있고 숨쉬는 세상의 요소들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가 주어고 need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목적어가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가 됐거든요. 해석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고 숨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뭐보다는? 뒤에 것들보다는. 글쓴이가 비교급을 통해서 비교 대상을 제시를 해서
본인이 옹호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죠. 비교라는 것은 결국 강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A more than B. 그래서 A는 앞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고요. 글쓴이가 상대적으로 좀 하찮은 존재로 제시한 것들은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서 살아있지 않은 석탄이나 가스나 보크사이트, 금속 같은 것들. 보크사이트 or 이런 거는 해석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문맥상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분홍색, 우리 자신도 분홍색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죠. 하지만 문맥상 적어도 이 지문 속에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앞의 문장을 더 간략하게 재진술해 줄 거거든요. 우리는 차라든지 맥주캔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뭐 없이는 살 수 없다? 음식과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다. 계속해서 비교 대상을 제시를 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비교를 해주는 이유는 뭐다?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 문장. S로 시작하니까 괄호를 해볼게요. 세계 각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을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서 attack의 뜻이 대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 개의 종들이 조용히 멸종 상태에 가고 있죠. 얘를 문장 성분 표시한 이유는 이 고의 뜻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뒤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어디로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형식 상태 변화 동사들이 있죠. 뒤에 형용사 나와서 뭐뭐한 상태가 되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이 뭐 become, 그냥 come이라든지 get, grow, turn 같은 것들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현 상황에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다? 이어서 해결책, 즉 주제문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다음 문장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E.O. 윌슨, 실명이 거론이 됐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명한 하버드 권위 있는 기관의 전문가래요. 실명에다가 권위 있는 기관 전문가까지 나오면 글쓴이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의 말이 즉 주제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을요. 어떤 문제점인데? 명사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 타동사 나오면 목적 없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죠. 우리의 종이, 즉 인간이 직면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이 나오거든요. 잘 읽어줘야 되는데 조건문이에요. 조건문도 그냥 읽어줄 게 아니라요. 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조건절이 나오고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주절이 곧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더라. 라고 하면 이 조건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예요. 뭐뭐 하면 좋을 거야. 즉 뭐뭐 해라 라는 거죠. 보시면 i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약에 네가 지킨다면, 뭘 지킨다면? 살아있는 환경을, 즉 그것은 뭔데요? 생물학적 다양성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놓고 왔던. 즉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선택지 보시면 답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너는 자동적으로 비교 대상인 물리적인 환경은 다 저절로 지켜져. 즉 우선순위를 예로 둬야 돼.
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잖아요. 만약에 네가 physical environment만 챙기잖아 먼저. 그러면 넌 다 읽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 각각 재진술 관계다. 독해 지문에서 많고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A 아니면 B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환경적인 다양성을 지켜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되겠습니다.